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2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 대박까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접전으로 흘러간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광명 우스컵 8경주 해설방송에서 김용건하고 박상서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훈이 연이틀 전일 고전했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대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동반 입상을 했죠. 한데 박상서가 내선에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박상서가 우승, 김용곤이 2차권에만 만족하다 보니까 노렸었던 경주가 복승에만 만족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구경주도 유다운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선은 이세혁이다 말씀드렸었죠. 경륜왕만 단독 차선으로 10.7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요. 전일 특히 이번 회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물론 결승 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선수들이 몇몇 선수가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7경주 김옥철이라든지 4경주 이태원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1호 경주 때도 관심사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6경주는 유선우가 아무래도 쉽게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9경주도 박민호가 황정현, 이동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병이 있죠. 류근철이 힘이 좋기 때문에 직전의 차처럼 내선 잡아버린다면 박민호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0경주도 박정하고 이찬호 두 번의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이찬호가 박정을 챙겼던 것이 아니라 박정이 알아서 이찬호 뒷자리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맞대결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경주도 대부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동서울팀 김동훈하고 양진우가 협공을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진우가 김동훈의 도움을 받아서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금일은 화끈하게 땡겨만 준다면 김동훈이 탄력받고 힘을 쓰게 된다면 막형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동훈의 선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내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종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꼽자면 후보 선수인 최성구, 고유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정현, 박상서, 김병선, 특히 박상서는 전일 또 내선에서 칩까지 성공시키면서 이변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황정현하고 박상서, 김병선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선우가 전일 아쉽게 3차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선우가 추입발을 좀 살려나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윤여범이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유선우가 희생양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점, 금요경주 때도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수 이번 편성이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리한 몸싸움까지는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선우가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전준영의 선행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도 곧잘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유선우가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준영도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끝까지 밀어붙일 만한 후미권에서 힘겹게 나올 만한 시속감은 발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유선우가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전준영 타겟으로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홈이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용건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준영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선우가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준영이 좀 타이밍을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유선우가 얼마든지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 쪽에 2번이 선행감만 좋다면야 유선우가 저치경 선수가 아니죠.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또 경상권 협공까지 가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시속감의 여부에 따라서 7번, 2번 가능하죠. 7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전준영 외에는 딱히 주드럭이 뛰어난 선수가 없죠. 유근이가 끌어내서
유선욱이 현재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도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만 내선에서 박상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쉽게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준영이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권도 욕심내서 유선을 밀어버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전준영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죠. 뒤늦게 날라올 김영권입니다.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유선우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져준다면 2번, 1번이나 2번, 5번 괜찮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선우하고 전준영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몰고 가서 짧게 투입 가능하죠.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5번 동반 입상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옥철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에 차 실격까지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경주감이 좀 떨어져 있는지 페이스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김옥철입니다.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훈련 파트너는 상당히 좋죠. 임채빈하고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임채빈이 김옥철에게 좀 많은 조언을 해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실격 처리가 있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김옥철 입장에서는 남영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5명의 선수가 파업이고 김옥철과 남영찬이 후미에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서지 못한다면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 주현우, 하수영, 이창용, 주인호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죠. 하수영도 때려봐야 선발급 정도 시속밖에 안 나오고 이창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철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남영찬 마크한 작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파업 라인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고 싶어요.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마크만 되면 남영찬 잘 가죠. 더군다나 김옥철 앞으로 자리 잡고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이력경주에 곧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몸싸움 밀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몸싸움 적극적으로 들이댈 만한 선수는 없다는 점에서 1번과 6번 쪽 경기의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주현우 쫓아가면 따라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영찬을 상대로 직선에서 추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번과 6번, 1번이 가면 6번이 반드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1번과 2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6하고 1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1번, 6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하수영이 힘을 씁니다. 주윤욱이 막혀 나가고 주윤호, 김태현 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김옥철이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명이 있기 때문에 1번이 또다시 힘 한번 써보고 퍼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주현욱이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주윤호가 쫓아갑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수영이 이창용 상대로 반바퀴 제대로 된 타이밍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주현욱 입장에서는 땡큐죠. 몰가서 힘 안 들이고 살짝 잡아 나가기만 하면 돼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은 몰라도 2번, 3번은 배당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옥철이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면 27하고 23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 숫자는 많아요.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고 또 몸싸움을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을 1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태훈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때렸는데 위에서는 김영권이 넘어섰고 밑에서는 또 박상서가 투입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태훈 2착도 아니었어요. 3차권 밀려나다 보니까 연이틀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태훈이 재기량 발에 나가면서 이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우신을 중심으로 정현호, 김도환, 여기에 김병선, 오진호 5명의 선수가 파업 라인이죠. 이태훈 입장에서는 또다시 5명과
4번과 2번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이 초저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만 밀려나지 않는다면 4번과 2번이 자리 잡고 파업 선수들이죠. 2번이 자리 잡고 파업 선수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태원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쓴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이지훈이 마크에서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도 전반적으로 보면 마크 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이태원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이지훈 정도는 충분히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비팝 라인 쪽에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우신이 힘을 씁니다. 4번이 몰고 가는 작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파업 비팝을 떠나서 실력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되죠. 두 선수가 또 26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윤우신이 왔을 때 4번이 자리 양보하고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파업 비팝을 떠나서 본인 실리 챙겨 나가게 된다면 윤우씨도 이태원과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본인도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7번의 전법적인 연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이태원입니다. 이번 확실히 달고 쏘면 이번 편성 비팝 완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4번 2번 쪽 4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죽 썼던 거 윤우신도 잘합니다. 윤우신의 시속감이 좋죠. 윤우신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써요. 정현우가 막혀 나간다면 이태원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우의 견제력이라 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김도환도 곧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을 펼쳐나가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3번이죠. 7번과 1번 정도는 7번하고 3번, 7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병선이 있긴 합니다만, 김병선이 힘을 썼을 때 윤우신이 몰고 가서 짧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원이 분명 외선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마크 형들 3번하고 1번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노려봐야죠. 7번하고 1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이태원이 선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6기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왕이면 비팝이죠. 전일에 이어서 다시 만난 2번 쪽 4번과 7번 힘을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짧게 슈입해 나가는 작전 기본에 두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수급 구경주입니다. 직전의 차는 다르게 박민호 이번에 차는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있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2주 전 박민호 상당히 고전했다가 일용경주 때 저치기 나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연 금일 박민호가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민호 연대는 이동근이 있고 황정현이 있고 조택이 있죠. 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이세혁은 류근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 같고 김주환까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서혁, 유단하고 이서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보내드렸어요. 경륜랑만 단독 적중했습니다. 10배가 넘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컨디션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서혁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일 결승선 통과 후 2차 것까지 진입해서 좋았었죠. 통과 후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좀 타박상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상의 몸 상태는 분명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민호가 그렇다고 이서혁을 챙겨줄 리는 없죠. 황정현, 이동근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서혁 입장에서는 류근철, 이서혁, 김주환으로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이 연이틀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죽을 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이서혁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류근철이 앞선에서 자리 잡고 힘을 쓰면 김주환이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갑갑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정현도 괜찮죠. 이동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력 능력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박민호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류근철의 선행 시속이 좋다면 이번 편성 류근철 충분히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류근철이 가면 이석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비파업 라인 쪽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박민호가 날라오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류근철 2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전의 차는 잘 나갔죠. 하지만 이번의 차는 타이밍을 빼앗기다 보니까 뭐 류근철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었어요. 고전했습니다만 타이밍 잡기 딱 좋은 편성이기 때문에 2, 4하고 2, 7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석을 또 덮고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박민호가 연이틀 젖혔는데 200 시속이 11초 중반이 나왔어요. 그 시속이면 류근철, 이석 훌러덩 넘어섭니다. 7번이 가면 황정인이 쫓아가죠. 7번이 가면 5번 이동근이 쫓아 나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민호하고 황정현, 박민호하고 이동근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먼저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이번 편성 류근철의 타이밍 잡는 쪽에 먼저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훌러덩 넘어가면 7번하고 3번 깔끔합니다. 7번하고 5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득점만 놓고 본다면 이찬우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박지웅하고 과거 2번의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찬우가 박지웅을 챙기지는 않았죠. 타종전으로 박지웅이 이찬우 쫓아가면서 동반 입상을 했었던 두 선수 과연 전법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뭐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찬우 입장에서는 최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현하고 주병환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확실하게 파업과 비파업의 중립자적인 입장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현 입장에서는 비파업 쪽으로 많이 좀 굳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주병환은 월평팀에 가담을 했습니다. 노조 선수는 아니죠. 중립적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은 주병환 최근 월평팀에 합류하면서 뭐 전장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주병환이 지정훈련 때도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 전일도 파업 선수들 앞선에서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선행나설 주병환이 박지영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과거 동서울에서 함께 훈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중립 세력인 주병환이 박지영하고 호흡 맞춰 나간다면 이찬우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주병환, 김현이 모두 다 이찬우, 최민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박지영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병환의 선택에 따라서 박지영이 웃을 수 있고 이찬우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일단 뭐 이찬우가 직선에서 추입발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영도 선행 시속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찬우는 박지영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추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 동반 입사 쪽에 4번하고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넘어서면 아무래도 최민호 정도는 적극적으로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남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4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주병환하고 김현은 몰라도 주병환이 비파업적으로 가세해서 힘을 써준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갔었고 박지영하고 또 동설팀이었었기 때문에 주병환이 힘을 쏘고 박지영이 몰고 가고 김진식, 양희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찬우가 고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병환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박지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김지식의 후미권 마크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뭐 1번이 버티면 3번과 1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37하고 31입니다. 37하고 31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4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과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주병환이 어느 포지션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김동훈이
힘을 써줬습니다. 양진우는 악착같이 출력발이 나가면서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훈 득점이 가장 높았었죠. 양진우까지 덩달아 결승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진우가 올라가지 않았었다면 이번 패서 대부분의 선수가 아무래도 비법 쪽 선수였을 것 같은데, 양진우가 올라오다 보니까 두 선수가 호흡은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또 동서울팀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죠. 문제는 4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후미권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양진우가 때려주지 않는 한, 김동훈이 서두르지 않는 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수적인 면에서 파업 선수들이 많아요. 배정현 또 이번에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배정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죠. 유다운도 그렇고 공민우도 저치경입니다. 윤여범도 마찬가지고 박상수도 내선 타고 들었었기 때문에 배정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김동훈 요즘 들어서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죠. 물론 파업 선수가 5명이 쓰고 비파업 동서울팀이 뒤로 자리 잡게 된다면 힘든 견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패서 동서울팀이 앞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속만 노린다면 후미권에서 저치기는 나올 줄 몰라도 직선에서 추입 나오긴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훈도 잡고 때리면 11초 대 초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전일은 양진우가 김동훈을 상대로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양진우가 때려주면서 김동훈을 끌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김동훈이 양진우를 받고 탄력 넘어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쫓아오는 선수들 줄줄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그래도 배정현이 이번에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의 뒤를 바짝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정현에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공민우가 김동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석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7번, 5번하고 1번 김동훈의 선정 가능성, 단 양진우가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김동훈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죽기살기 때려주고 끌어내서 후미권 견제에 나가게 된다면 양진우는 버텨내지 못하더라도 김동훈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혀 도움 받았기 때문에 희생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7번 쪽 우선하시되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동훈을 상대로 유다운이라든지 공민우가 젖혀버린다면 배정현이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정현이 가면 유다운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정현이 가면 그래도 노련한 3전 수전 다격군 공민우가 쫓아가는 76하고 71입니다. 76하고 71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4번의 역할에 따라서 김동훈이 얼마든지 승벽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요.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대2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5번하고 7번, 5번하고 1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도 5번하고 4번을 묶어서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